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취임식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특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 특별 메시지는요, 좌파 세력과 그리고 부정선거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 가운데 오늘 스카이데일리 사설을 보니까요, 미국이 이재명과 민주당 부역자를 제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사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요, 미국이 자국 외외 부패 혐의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헝가리의 고위 정치인 안탈 로간을 부패 혐의로 제재하며 그의 모든 금융거래를 재무부가 차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을 발동해 가지고요, 한국의 극좌파 카르텔과 부역자들도 행정명령으로 제재 조치를 하게 되면 크나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국가 내 부패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패한 정치인 및 그 부역자들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인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그들의 부역하고 있는 사법부, 경찰 인사들도 바짝 마음을 졸이게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수처가요, 경찰 기동대와 형사대, 마약수사대를 투입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경찰 수뇌부들은 촉각을 세워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부패 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부패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지어 부패 혐의자가 해당 국가에서 유죄 확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미국 법에 따라 제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거 미국의 행정명령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국의 부패 정치인과 부역자들은 이 대목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이후 탄핵 정국을 조성해온 민주당은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줄줄이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29번이나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 달 사이에 발의한 탄핵 소추 횟수가 무려 7차례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각각 한 차례씩입니다. 이런 식의 일당 독재 폭주가 가능한 것은 다수결 원칙에 의거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약점에 기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당 독재는 곧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미국 제재의 칼날이 다음으로 향할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극좌파, 카르텔과 그 부역자들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수계로 몰아갔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12월 3일 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요구에 따라서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내란수계 윤석열 체포 이렇게 하면서 시위대를 구성한 것은 중국인들, 유학생들, 그리고 북한의 지령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국가정보원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을 강화시켜야 되고 헌법을 개정해서 간첩죄를 적용해서 이런 간첩들을 소탕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 다음 오히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며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는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살리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든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향해 무작정 돌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의 눈에 이들이 속셈이 보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권력 유지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규칙을 무시한 채 부패와 위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이들 권력 집단에 부역하는 일부 사법부와 경찰 인사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 법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는 이제 국제사회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부패 대응 전략에 따라 이들 또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카이데일리 단독으로 보도된 이재명 대표의 최근 친중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중국 기자단과 회동을 가진 것이 스카이데일리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자, 정보기술 전시회가 CES라고 하지요. Consumer Electronics Show라고 하는 2025년도 이런 전시회에 참석하려던 중국 기업 직원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사례에서도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열리는 CES가요 엄청나게 큰 전시회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기업인들이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11월 홍콩 매체 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CES 초청장을 받은 중국 직원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했다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교류의 차단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면 무엇보다 경제적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해외 자산은 물론 금융거래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과 그에 부역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법과 정의를 왜곡하고 국가를 배반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결국 그들 자신이 제재를 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요.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말이죠. 800만 달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에서도 어떤 송환 요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체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을 부역자로 보는 것입니다. 제재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